우리 연합회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방금 김재호 합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헌장 및 정관 개정 정신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 3년 또는 4년, 5년 기간 동안 총회가 그 구성해준 헌장 및 정관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의하고 또 연구하고 검토하고 심지어는 공총회를 거쳐서 개정안을 총회에 내놓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합회행정위원회에서도 결의를 하고 또 합회행정위원회 결의를 거치면 대총회와 지회와 연합회의 헌장 및 정관 내용과 일치 조화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 검토하기 위해서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도 결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충분한 기간과 또 충분한 검토 그런 그 내용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그 개정안을 이 총회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정신과 가치관인데, 그러나 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는 이 총회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모든 대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발의한다면 정말 만부득이하게 그 총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두가 진지하게 심의하고 기도도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따르는 예는 거의 없다. 아주 희귀할 정도로 없다. 또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학봉 목사님. 중앙교회 이학봉입니다. 헌장과 정관의 개정은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행정의 안정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심의하고 또 상위단위의 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16페이지 저희가 제8조 수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본 헌장의 굵은 글씨는 대총회 연례행정위원회 결의에 의해 수정된 합회 모델 헌장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다. 네, 그와 같은 수정은 합회 총회에 출석한 대표자의 단순 다수결의 찬성 투표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본 합회는 합회 총회에서 필요에 따라 헌장의 굵은 글씨가 아닌 구절을 수정할 수 있으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어떤 변경이든지 모델 헌장의 정신과 의도에 조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변경하고 수정하려는 내용이 헌장 정신과 일치한다면 열려있는 총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저희가 결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네. 네, 임순섭 장모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행정위원회 전문조입니다. 저는 단순한 문구 수정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5페이지 5번 방금 총무부님 방금 진행하셨는데 여기에 여성이라는 일명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한국 법에서 이야기하는 성차별적인 표현은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는 갑니다. 반드시 여성을 포함시키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표현이 저희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아닌지를 좀 검토해 보시고 혹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 문구를 지혜롭게 표현을 바꿔서 여기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인가요? 그것이? 25조
25대 안에서 두 번째입니다. 거기는 아직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행정위원회 지금 이제 곧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직위원회 선거위원회 이 시행재칙을 토론 종료할까요? 네. 자, 이 수정한 대로 개정하기를 가하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하신 분도 그렇게 해주시죠. 네, 통과되었습니다. 4번 행정위원회 시행재칙하겠습니다. 25조 4번 행정위원회 정관 제5조 1항 선출 방법. 총회된 행정위원은 각 지선협의 교회수와 교인수를 기초로 해서 교육자와 평신도 비례로 행정위원 수를 배정한다. 행정위원 구성. 정관 제5조 1항 행정위원 28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합회인부장 5명, 평신도 협회장 1명, 기관 대표 1명, 목회자, 지성역 각 1명씩 해서 7명, 평신도 지선역 각 2명씩 해서 14명입니다. 3. 제한사항입니다. 선택위원 행정위원은 행정위원 총수의 10% 내에 연임할 수 있다. 2. 상급기관의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본 앞에 행정위원이 될 수 없다. 3. 선거위원은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이 될 수 없다. 4.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지역 대표로 선출하여 결혼시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자로 보선한다. 5. 한 교회에 한 명만 행정위원이 될 수 있다. 6. 여성 대표는 지역 평신도 위원 중에서 뽑되 광주, 전남, 전북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7번 평신도 협회장은 지역 위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8. 초청위원은 결의권이 없다. 9. 본장 및 정관위원회 보고서와 제안이 다루어지는 행정위원회는 본장 및 정관위원들을 해당 안건에 한하여 초청할 수 있다. 5번님과 같이 할까요? 5번 헌장 및 정관위원회, 6번 초청대표. 이상 내용을 제안하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제청하십니까? 예. 5번, 6번은 수정이 안 된 것 같고요. 4번 행정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예, 이화영 부장님, 조희정 목사님, 우리 박정태 목사님,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화영 부장입니다. 여성부가 출범해서 1회기가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합회장님 및 임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 덕분에 많은 성장을 이루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정관 시책에서를 보니까 여성 활동과 그리고 선거 범위를 넓혀주기 위한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번의 정식 대표자, 또 제한사항의 6번, 그리고 5번의 헌장 및 정관회가 여성들을 특별하게 더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셨네요.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셨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여성에 관한 것이 성차별이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시대적으로 볼 때 마저 없어버려서 안 되는 것보다는 이제라도 넣어서 여성에 대한 신장과 그리고 활동의 범위가 시작이 되는 것에 의미를 저희들이 두면서 감사히 여겼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 4번의 선출 방법과 행정위원회 구성에서 합회 임부장이 5명이십니다. 그리고 평신도 협회장 1명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렇다면 평신도 협회장의 1명의 행정위원이 들어가신다면 20년 역사를 교회에 봉사했던 여성 협회장도 대표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여기에 7페이지의 그거를 보면 호남합회 행정위원회에 호남의 합회의 임원들이 행정위원으로 계십니다. 선교 부부장님, 출판정도 부장님, 청소년 부장님, 청소년 부부장님, 그리고 이 25명 중에서 한 7, 8%인 여성이 2명이 들어있는데요.
정식으로 여성이 출범이 되었으면 여성 전도 부장도 함께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어쩔까 하는 요청과 그리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6번에는 여성 대표 지역 경신도 중에서 이제 법대 광주 전남 전북 최소한 1명 이상은 하나 이 말이고요. 그 이상으로도 우리 저 행정위원회에서 여성을 뭐 5명 뽑아도 되고 뭐 더 많이 여성으로 이렇게 또 해도 됩니다. 여성 꼭 이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뽑아주면 돼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합회 임부장 5명에서 평신도 협회장 1명 하니까 거기 이제 따라서 여성협회 1명 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연구해야죠. 그것도. 당연직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헌장정관에 보면은 우리 합회 부장은 뭐 1명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때서 합회 부장이 7명, 8명 되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게. 예, 돌아가게 되면 이제 또 그때에 이렇게 배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좀 여기다가 명시를 안 해도. 네, 하여튼 여성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의 배려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연합행정위원회 전반도 여성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인데 제한 규정을 없애서 가능성에 그걸 없애서 오히려 더 무한정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왜 2명 이상, 3명 이상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조윤정 목사님. 네, 의장님. 네, 조윤정입니다. 23쪽에 정관 13조 시행세칙 및 부칙에 보면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을 때 이 시행세칙은 합회 및 연합회 정관과 조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쪽 혼합합회 정관 시행세칙 4 행정위원회 이 양가로 이 행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두 번째 줄에 합회 임부장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쓴다면 임원 3분, 부장 2명입니다. 그러면 2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조화되어야 할 정관의 내용에는 20페이지 5조 행정위원회 제1항에 보면 설명에 혼합회 행정위원회 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구성위원은 28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합회장 총무 재무부회장은 직권임이 된다. 행정위원회는 적어도 학부부장 1명과 기관장 1명을 포함시킬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어도라고 한 표현은 뒤에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0명 내지 1명입니다. 뒤에 분명히 1명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명 이상이라는 말도 없는 것을 봐서 부장은 1명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 정관에 조화돼서 시행세칙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의 내용은 합회 임부장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풀어쓴다면 합회 임원 2분, 합회 임원 3분, 부장이 2명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전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현장정관위원회 때 아주 많이 신경을 쓰고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 합회 차원에서는 이 각부 부장은 적어도 1명은 넣어라. 0명이 아니라 여기 이 규정은 적어도 1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는 말고 적어도 1명은 이상은 이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2명인 것이 헌장의 정신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적어도 표현이 1명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정택 목사님. 근데 지금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장소에서 총회하면서 우리 문화법 목사님께서 어린이가 어린이지 어린이 부장이 어린이냐 그래가지고 마지막 부장이 이 총회 결의에서 포함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장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현상을 나누는데 사실은 각 부부장은 한 명 들어가고 많은 2명이나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이 헌장 중심입니다. 박정태 목사님. 예, 전주중앙교회 박정태 목사입니다. 행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조 5조 1항에 보면은 구성 비율에 있어서 세 번째 줄에 보면요,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5조 행정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합회인부장 5명, 평신도협회장 1명, 기관대표 1명, 목회자 7명, 평신도 14명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목회자는 12분이고요. 그것도 혹 여성 전도부장이 합회 인부장 행정위원으로 될 경우에는 11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평신도는 16분 혹은 17분이 됩니다. 그동안에 늘 제가 9차례 지금 총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평신도 대표들께서 균형을 맞추어 달라 줄기차게 요청을 강하게 하셔서인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비율은 이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위원들이 16분이고 혹은 17분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목회자는 12 혹은 11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4, 14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기관 대표자를 혹시 교역자에 넣는다 할지라도 비율은 여전히 맞지 않습니다. 12, 16 이렇게 혹은 13, 15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다음 정관위원회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 15 교역자까지 포함해서 13이 우리 이제 목회자 교역자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평신도 대표가 행정위원이 15 해서 28로 했습니다. 평신도 분들 뭐 이번 회기는 조금 좀 폭을 좀 두 사람 더 넓힌 것 같습니다. 헌장장관위원회에서 평신도 분들 와서 많이 이야기하시고 행정에 참여하시라고. 네, 다음에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헌장장관위원회도 조정이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평신도 의원들이 작다는 것에 상당히 파격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5조이랑은 임원 3명은 빠집니다. 교역자 카운트에서 임원 3명은 직권 이걸 빠지고 나머지 위원이 교역자와 그 평신도가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용하자면 10대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행세칙을 통과시키면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행정위원회 많이 가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 우재하 장군님, 김경수입니다. 이발교회 우재하 장군입니다. 여러분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총회 대표가 예배적 교회가 모두가 와버리면 여기 시행세칙에서 조직위원 혹은 선거위원, 여기 행정위원 여기에 마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위원이나 선거위원 속에 하등에 8개 지선협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왕 조직위원이나 선거위원을 8개 지선협으로 해서 2명씩 들어가게 해놓고 다시 또 행정위원회 선출 방법에 있어서 행정위원회 구성 속에는 8개 지선협이라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너무나 모순된 것입니다.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8개 지선협이라고 했으면 여기도 8개 지선협이라고 해서 평신도 대표가 16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하고 너무 안 맞아버리니까 이것을 정말 오늘 당장에 고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정말 이 자리에서 이 문제만큼은 지금 정말 고쳐주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고쳐지면 평균도 지도자들은 거의 낮아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임원들을 빼내고 나머지를 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 부장장님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만은 총회에서 다시 한번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현장정관위원회에 돌려보내는 제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 아주 그 복잡한 절차를 다시 밟아와야 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차기 그 현장정관위원회의 과제로 넘길 건지, 우리 부장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안건 가지고 있을 때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니까 그 문제에만 정관위원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고쳐서 나오면 됩니다. 다른 거 하고 있는 동안에. 자, 이 안에 대한 제청하십니까? 네, 제청합니다. 예.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토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설지적장. 네. 자, 의사진행 발언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설진석입니다. 지금 수정, 개정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장의 개정 수정, 정관의 개정 수정, 시행 세칙의 개정 수정에 대해서 약간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헌장, 정관, 시행 세칙에 대한 수정 개정에 대한 그 조항들을 좀 유권에서 다시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한 연후에 하시면 상당히 여기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안을 하는 이유는 헌장에서 말하고 있는 제8조의 수정은 대총회에 우리 호남합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기서 수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정 결의를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관은 여기서 결의를 할 수 있는데 절차를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을 가급적 여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시행세칙의 수정 개정은 정관의 시행세칙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유권 해석이 되면은 상당한 시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연합회장님이 말씀하셨고 이학봉 주사님이 하신 대로 어떻든 총회가 열려서 회의체가 돌려보내는 것이 다수결로 되는 3분의 2가 아니라 다수결로 이게 돌려보내서라도 시간이 더 지체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자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다음 헌장위원회로 과제로 넘기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결을 해볼까요? 네. 그냥 것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것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 우재하 장모님이 이 안건만은 우리가 좀 절차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현장정관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다하시면 이게 들어주세요. 대표 여러분들을 세주십시오. 크게 좀 들어주십시오. 자,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다음 그 현장정관에 넘겼으면 좋겠다. 그 손 들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록위원들 기록하셔서 다음번에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장모님. 아까 여기 우리 박정규 장모님 또 누가 임기택 교장선생님 세 분하고 우리가 그냥 토론 종료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5쪽에 있는 제한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7항에 보면은 평신도 협회장은 지역 위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2조에 보면 행정위원회 구성에 보게 되면은 평신도 협회장은 한 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번 사항에 보게 되면은 여성 대표는 지역 평신도위원 중에서 뽑되 강주, 전남, 전북에서 각 한 명 이상으로 한다. 그럼 여기서 각이 가기 때문에 강주, 전남, 전북 세 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선역에서 있는 각 2명씩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포함시켜서 지금 여성 대표를 정해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현재 더 많이 드려야지만은 되겠지만은 평신도 협회 내용에서 각 지선역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어느 지선역이 됐든지 간에 되게 되면은 그 지선역은 한 명만 지금 현재 이제 나오게끔 행정위원이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사항은 여성협회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협회에서 인정도 하고 또 많은 활동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평신도 협회장하고 같은 격으로 여성협회 대표장 한 명을 이렇게 두어져서 행정위 구성이 됐으면 어떻게 되냐는 형평성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 그것이 다른 협회에서도 이제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여성협회 그러다 보면 청년 대표들이 다 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말고 했는데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평신도 협회장 지역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옛날에 다 포함됐었는데 왜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1차적으로 이런 안들은 이제 김경수 장모님 어디 정확하게 여성 대표를 말하자면 별도로 하자 그 말입니까? 제 의견은 여성협회장을 한 명을 그냥 이렇게 방금 7번 있는 것 같이 지역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해서 드리는 것이 어떻게 되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행정위원회라는 것 자체는 선거의 파트를 지금 현재 결정해서 위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같이 이 행정위원회 권한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것도 좀 다음 현장정 관련해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아까 손드신 박정규 장모님하고 그 다음에 임기택 교장 선생님 두 분만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비고학교의 박정입니다. 우리 시행세칙 개정안에서 행정위원회 제한사항입니다. 세 번째, 지금 제시된 이 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에서 개정을 하자고 하는 개정안으로 제한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안에는 제한사항에서 목회자 위원이 향학을 위하여 현직을 떠날 때에는 위원 자격을 이제 상실한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 안이 명시적인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명시적인 부분을 빼면 앞으로 목회자 행정위원이 향학을 위하여 현직을 떠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오히려 개정안이 더 좋은 부분보다는 좀 애매하게 개정되지 않나 싶어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부탁합니다. 원래 목회자들이 행정위원회를 가지고 인사가 되었을 때는 이제 그것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뭐 IAS라든가 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는 다시 보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행정위원들이 그 위수 지역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의 지역 안배를 따라서 행정위원이 이제 선정이 되는데 전라북도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전라남도에서 다시 선출을 해서 보선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오고 통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것을 여기다가 더 자세히 넣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게 이제 지난 회기는 목회자 행정위원이 교회를 담임하지 않는 향하일 때는 의원직을 상실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단 구태에 앉아도 자동 상실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을 가거나 아니면 저기 IAS나 미국을 갔을 때에 올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실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광주 삼육초등학교 임기택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한번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행정위원회 기관 대표를 한 명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해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다 교회 형편을 봤을 때 점점 고령화가 무척 빨리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다가 3040 연령층들이 교회에 너무 희소가치가 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희 그 산육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그때는 뭐 또 젊은 층들이 많고 이렇게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저희 그 학교 학부모들이 6년 동안 학교 뜰을 드나들면서 어떻게 보면 황금 어장 대상이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젊은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선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합회 행정위원회에서도 좀 열어뒀으면 하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드릴게요. 요 중등 학교에 있어서도 하루 종일 맡으면 청년으로서 또 자립해서 이 활동할 수 있는 연령층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젊은 층을 앉혀놓기로는 초등학교 대표 또 중등학교 대표 이렇게 좀 하는 길은 좀 없겠는지. 그래서 행정위원 인원수를 꼭 28명으로 한정을 지어야 되는지 그 이상 좀 필요에 따라서 더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요소 한번 좀 여쭤보시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5조 1항에 적어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까 각 부장도 적어도 한 명은 이상은 해라 그 말이고 적어도 기관장 한 명을 하라고 한 말은 적어도 한 명을 하라. 그러니까 2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혼합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헌장정관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동안은 항상 이 행정도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원천적으로 배제했는데 지금까지 한 두세 추천 행정위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기관장 2명 해도 되고 우리 초등하고 중등 두 기관이 있는데 초등학교 교장님도 그 정식 행정위원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김효성 우리 장모님은 여기 박정희 장모님이 말하는데 부연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은 지역 대표로 선출하며 결혼시 해당 지역에 있는 자로 보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목사님들도 지선협에서 한 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지역에서 대표로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면 행정위원을 통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새로 보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강하게 걸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조합을 그렇게 이제 위반하셨다면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이것을 왜 이렇게 진즉 못했냐면은 이제 또 화폐 행정부가 다른 마음을 먹으면 총회 앞두고 인사이동을 해버리면 이제 직전 행정위원이 그런 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일단은 이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원안대로 수정한 원안을 받으시면 찬성하는데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3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관 2조 1항을 이제 남았습니다. 2조 1항에서도 의안을 분할하겠습니다. 1항 회기를 독립적인 의안으로 하고 가, 나, 다를 별도로 분할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예. 자, 그러면 1항 가, 나, 다를 먼저 제안해 주십시오. 2조 1항 가, 적어도 총회 개최 4주 전에 연합회 공식적인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혹은 만약 모든 회원 조직이 통지를 받고 대표자를 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합회 행정위원회가 승인한 방법을 따른다. 답은 헌합회 행정위원회가 결의를 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승인한 방법을 따른다. 제안하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제정하십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 없으면 가하시면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조 1항을 제안해 주십시오. 2조 총회 제1항 정기총회 본합회는 4년마다 행정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합회 행정위원회가 4년마다 하는 정기총회 소집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총회 소집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총회 시간과 장소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안하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제청하십니까? 예. 자, 이제 토의를 할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또 토론이 길어지면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발언을 계속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이 연거푸 2번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2번 이상은 반대를 연거푸 2번 이상 처음에 내가 반대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대통령은 찬성 반대 줄을 따로 세웠는데 이제 하여튼 그 거수 순서대로 하되 이 찬성 반대를 따라오겠습니다. 토의하겠습니다. 이 4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동의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수 장모님, 주만동 장모님. 저는 이 찬성과 반대에 떠나서 먼저 이 문제를 좀 의논하기 앞서서 이번에 이 정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개정했던 내용들 가운데서 이렇게 종전에는 몇 년이었고 종전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반기를 4년을 했는데 왜 4년을 했는지 그 설명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래 이 합회 총회, 지방합회 총회들은 3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3년을 했는데 지난 회기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혁 총회를 하면서 회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목회자 인사도 자주 일어나고
또 총회를 한번 치르고 나면 전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도 많아서 선교의 부장도 초래하니 그 개혁총회에서 개혁의 중요한 아젠다로 5년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는 2년 마치고 또 합회도 2년 마치고 조기 총회를 해서 연합회적으로 5년을 결의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합회, 각 합회가 다 5년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합회, 서중원 합회 같은 경우에 이제 2년하고 이제 재임을 해서 4년에서 이제 6년을 했는데 길게 하다 보니까 그 또 피해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3년으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 3년 우리 이승동 합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학회에서는 또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또 부결되고, 다른 학회는 5년을 그대로 존치를 했고, 또 저희 학회는 지금 이제 4년을 현장 정관위원회, 그러니까 3년과 5년 사이에 4년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 4년은 지금 4년은 대총회 지회 연합회 합회의 총회 기간을 쫙 맞추기 위해서 이번 회기만 4년을 단축한 것입니다. 주만종 장관님 말씀하세요. 네, 진도 소속대 주만종 장로입니다. 우리 교단에 개혁을 해야 된다고 몇 년 전에 개혁위원회를 열어서 그것도 수차례 회의 끝에 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안이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내가 사전을 조금 전에 핸드폰에 찾아봤더니 개혁은 뭐냐면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것을 5년으로 해야 맞다고 뜯어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관위원회 나온 것은 4년입니다. 그것은 계약인데 계약의 뜻은 뭐냐면은 고치어서 도리어 나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으로 고쳐서 나빠지지 않았는데 다시 또 4년으로 해보지도 않고 정관위원회에서 올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다시 또 5년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요. 여기 오신 총회 대표자들이 대다수 지난 23회 총회 때 오신 분들입니다. 그때 오신 분들이 옳다고 5년 옳다고 손을 들었는데 또 4년이 되어서 잘못되었다고 손을 들어가니 이거 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혁을 해야 된다고 개혁위원회에서 만든 것을 5년으로 탁 맞추자고 이렇게 대총회부터 맞추자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저도 총회 몇 번 왔지만 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지도를 하셨습니다. 지회장부터 연합회장부터 합회장까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는 전남도나 강주 공청회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참여했던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5년 그대로 하자고 압도적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혼합 행정하시는 분들은 공청회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올렸는지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5년, 4년으로 할 경우에는 잦은 총회로 인해서 목회자 이동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 나오는 인턴 목회자들을 채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아껴서라도 젊은 목회자들을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5년 본래 안으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자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서기께서 현장 정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자 204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204페이지 보면은 2조 총회의 대총회 결의 합회 모델 헌장과 정관에 대해서 연합회로부터 또 대총회로부터 내려온 거 있습니다. 거기 2조 총회 1항 정기 총회는 본 합회는
이 작은 글씨 2년, 3년, 4년 또는 5년마다 행정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합회 행정위원회가 2년, 3년, 4년 또는 5년마다 하는 정기총회 소집을 못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이 개혁과 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2년, 3년, 4년이 5년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5년이 되어져 개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모델 헌장은 이제 그래서 우리 헌장정관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놓고 3년과 4년과 5년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여러 차례 모여서 의논하고 또 공청회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개혁에 위반이 되어서 계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한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4년마다 한 것은 우리 헌장정관위원회에서 이제 4년을 제한을 해서 전북, 광주, 전남에 대한 이제 공청회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이 뭐 어느 목사님이 뭐 얼마나 압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전남과 전북과 전남 광주에 같이 공청회를 해서 한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한 것이고 또 헌장정관에서 이제 결의한 내용을 우리 합회 행정위원회에 제시했고 또 행정위원회에서 깊이 논의한 다음에 이제 연합회에 올려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헌장정관위원회에서는 깊이 논의하고 수기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졌다고 생각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누가 하시는 말씀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 이명택 목사, 한재수 목사님 두 분이 손드셨습니다. 이명택 목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명택 목사입니다. 저는 4년 임기 제한에 대한 헌장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았다는 견해를 많은 분들이 보이고 계신데요. 사실은 이미 4년이라는 기간, 다시 말하면 원래 3년이었는데 4년이라는 기간을 예비적으로 시행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시행해 보았더니 그거에 대한 많은 찬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사실은 예비적으로 시행해 봤더니 이걸 만약에 5년을 가게 될 경우에 이게 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제로 만약에 어떤 임원 되시는 합의장님이나 다른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난 4년 동안 이루어지는 각 합회의 어떤 내용들을 잘 아십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영남합회를 거론해서 참 죄송하지만 영남합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냥 어떤 합회를 적시하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남합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임기에 대한 부분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5년을 하게 되면 어떤 인사이동에 대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목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난 4년 동안 각 학교의 어떤 인사이동폭을 보면 그 전에 3년 시행했을 때나 4년 시행했을 때나 매년 인사이동폭은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으로 가게 될 경우 역시 인사이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같은 상황에서 인사이동은 매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한 가지 제안으로 만약에 어떤 좀 더 장기 목표를 원하는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합의 어떤 행정에서 인사이동 되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단임 목사 임기제를 시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년이면 3년 그런 어떤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임기제를 두면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재수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저는 독천교회 한재수입니다. 저는 4년이든지 5년이든지 3년이 그것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의사 진행을 확실하게 좀 하고자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장위원회가 제안한 4년을 결의를 우리가 할 때는 3분의 2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3분의 2가 안 됐을 때는 자동으로 5년으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다시 헌장위원회에 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찬반입니다. 찬반이고 여기서 그 3분의 2가 나오지 않으면 본래 5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모든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토의 종결할까요? 임순섭 장로님, 장원영 강원까지 망했습니다. 예, 남성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4년 임기제를 놓고 정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공청회를 통해서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게 시행하는 것도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편 다른 측면으로 3년제를 이 시간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3년제라 하면은 단순한 3년제가 아니고 연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어떤 3년제를 제가 이 시간에 제안하고 싶고요. 자,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5년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5년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과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제의 문제점, 4년제의 문제점 똑같이 본다봤을 때 만약에 합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실정들이 있었을 때 과연 우리가 4년이나 5년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다는 것은 좀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의 어떤 그동안의 정책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해보고 그것이 정당하면은 한 회기나 또 다음 회기를 연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안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지금 여기는 4년 안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것만 토론을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혹시 제가 그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제가 이것을 제안해가지고 함께 이 의뢰를 놓고 같이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4년에 대한 것만 결의를 하고 안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3년제 의견은 다시 일단 내놓을 수 없는 겁니까? 우리 연합회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잠깐 지금 대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 총무님이 하셔야 되니까 모르겠네. 그럼 총무님이 한마디 하십시오. 사실은 그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 동안 충분한 과정을 우리가 그 헌장및 전반 개정 절차로서 밟을 수 있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 시에는 정말 만부득이한 반드시 고쳐야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길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토의하면서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3년 안에 대해서 한 분이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그걸 다뤄주기를 원하시면 이 자리에서는 하시는 방법은 단순 다수결에 의해서 결의가 될 경우 헌화합회 헌장 및 정관위원회로 그것이 되돌려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지만은
헌장 및 정관 개정위원회를 헌장 및 정관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만일 결의가 되면 다수에 의해서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혼합합회 행정위원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합합회 행정위원회에서 가가지고 만약에 결의가 안 되면 되돌아오는 것이지만 결의가 되면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연합회 행정위원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총회와 총회 기간 사이 그 충분한 기간 동안 얼마든지 다룰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갖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놓쳤을 경우 정말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총회 대표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런 과정도 밟을 수 있는 길이 없지는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합회 행정위원들은 소집이 가능한데 연합회 행정위원은 소집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또 아까 누가 다 발언 다 끝냈습니까? 장훈 장모님, 김삼분 장모님. 저는 3년으로 하느냐, 지금 현재 헌장위원회에서 제안한 4년 하냐, 또 현재 과거의 총회에서 기면 5년 하냐,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그것으로서 아니 그 관계를 결정을 하고 하는 것, 그런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임기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투표로서 지금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렇지만 과거에 결정했던 대로 5년대로 가느냐 하는 것을 무기명 투표로서 하기를 제안합니다. 예, 조금 있다가 그것은 토론을 종결한 다음에 제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삼훈 장관. 네. 그러면 토론을 종결 김남태 목사 꼭 하셔야 됩니까? 예, 여러 번 연장을 했는데 이미 토론을 종결하면 이제 의장이 토론 종결하면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표결 방법에 대해서 두 분 오셔서 무경 비밀 투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동의해 좀 제청하십니까? 혹시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가하신 분 교수해 주십시오. 예, 통과되었습니다. 자, 우리 투개표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현재 여기 출석해 있는 초청위원들을 제외한 현재 출석해 있는 총수를 세고 그 총수의 3분의 2를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수위원들 나와주십시오. 정적수 확인을 위해서 현재 출석. 지금부터는 자리를 옮기시면 안 됩니다. 의사진행 반응을 파티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 목사님, 먼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등록 수를 세야 합니다. 네. 전체 수를 파악한다면. 지금 회의 진행상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정식 대표와 일반 대표, 특별 대표자들은 지금 이쪽 자리, 이쪽에 있는 자리들은 자리 더 앞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숫자를 좀 세어주세요. 지금. 그리고 투표권이 없으신 분들은 자리가 저렇게 정리되시고요.
자기 자리는 찾아서 앉아주시고 개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